발언 순서입니다. 예,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진술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말씀 주신 자료 중에 그 법률신문이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좀 눈에 띕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면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찬성이 19%, 반대는 49%, 이건 좀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게 65.4%고 행안부가 24.6%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청,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을 때 수사지휘권과 보안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 둘 다 부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13.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의 경우에 수사한 사건을 전권 송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전과 같이 전체 경찰 수사의 결과를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것이 또 62.5%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 검찰 제도, 특히 사법제도와 관련된 것은 어떤 정치권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의 그 표지보다도 이 법조인들 실제로 제도를 접하고 제도 안에서 이 구체적인 이 규율을 하는 내용을 실제로 경험해본 법조인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이 법률신문에서 제기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경찰에서의 그 수사 관행을 보면 저도 변호사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그리고 또 검수완박 이런 제도 변경 이후에 사실 경찰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복잡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사건이 묻힌 채로 도대체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수개월, 1년 넘게 계속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수치로 보더라도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경찰의 장기 미제가 폭증을 하고 또 경찰의 그 수사 경과에 대한 지원 인력이 급감을 하고 심지어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과로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사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은 정말 제도가 국민을 위해서 좋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은 다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종민 변호사님도 검찰 제도나 이런 사법 제도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으시지만 실제로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지금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경험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법률신문의 그 설문조사 결과는 실제 수사권 조정한 지 지금 몇 년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나면서 우리 변호사들이 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수사권 조정 이후에 형사사법은 완전 막힌 하수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막힌 하수구를 뚫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도 막혀 있는데 만약에 검찰의 보안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완전히 폐지하게 되면 이런 막힌 하수구는 완전히 철철 넘쳐서 대한민국 사회가 사건 처리가 안 되는 오물 덩어리로 가득 찰 것이라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데 저는 핵심은 검찰에서 수사 개시를 사건 인지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모든 정치, 검찰,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는 비판의 초점은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들에 사실 집중돼 있고
모든 형사사건의 거의 99%는 다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수사 개시권을 제한을 하면 되지 수사 보완수사를 폐지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술에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